안녕하세요. 운전의 정석 중약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뵈면서 마스크 공개합니다. 네, 별로 볼 건 없지만 네, 그래도 제가 뭔가 진정성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선 너무 화면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때 최대한 공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조금 더 신뢰감이 더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저 다름이 아니라 운전을 처음 시작하시면서부터 잘못 배우시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콕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차의 브레이크 부드럽게 밟아라, 나눠 밟아라, 요겁니다. 뭐 당연히 차는 좀 부드럽게 세우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처음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 자동차나 이런 운전 같은 게 전혀 관심이 없어서 여러 가지 성향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브레이크를 부드럽게만 밟거나 나눠 밟아라, 이렇게 가르칠 경우에 진짜 돌발 상황에서 차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상황들 또한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브레이크를 잘 밟을 수 있는 분들조차도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게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세게 못 밟는 경우들도 있어요. 몸이 거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은요, 부드럽게 밟아라, 나눠 밟아라, 이딴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 이후에 부드럽게 차츰차츰 다듬어 나가주셔도 늦진 않아요. 물론 처음에 운전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불필요하게 굉장히 빈번히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전혀 멈출 상황이 아닌데 흐름에 맞지 않게 차를 세워버리신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단계를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잘 세우는 게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아니면 차를 잘 세우는 걸 아예 배제해버린 상태에서 부드럽게 밟거나 또 나눠 밟거나 아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가관입니다. 자, 차의 브레이크가 왜 달려 있어요? 차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기교부터 가르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엑셀을 밟고 가다가 정말 돌발 상황이 생겨서 급하게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발을 옮기는데 시간이 1초에서 1.5초 정도 걸리는 경우들도 은근 많았습니다. 더욱이 브레이크 페달로 발이 가잖아요. 가면은 빨리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발이 살포시 깃털처럼 얹어져요. 그리고 나서 차가 멈추길 기다리는 그런 느낌의 브레이킹들이 꽤 많았어요. 이건 정말 사람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세게 밟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차가 멈추지 않고 쭉 달려가니까 저 앞에 멈춰있는 뭔가랑 확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놀래서 세게 밟다가 거기서 또 놀래요. 차가 조금 울컥하니까. 그래서 발을 또 떼버립니다. 그런데 또 점점 다가가죠. 놀래서 또 브레이크를 밟다가 또 놀래서 또 발을 떼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으라고 자꾸 강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브레이크 밟는 것을 몸으로 거부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브레이크 부드럽게 밟는 법의 폐해. 그 상황, 제가 겪었던 상황들 중에서 제일 심한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시속 6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전방에 여유가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급하게 멈춰보시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막 멈춰야 되는 것처럼 말씀드리니까 나름 브레이크를 3개 밟는다고 밟으셨어요. 그런데 차가 한 70에서 80m 정도를 쭉 달려가는 겁니다. 안 믿기실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들 또한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 최악의 상황을 저는 말씀드린 거지만 그런 상황들 또한 있었다는 겁니다. 그 70에서 80m 정도 거리면은 지금 보이시는 저 앞에 시내버스들이 있죠. 저 차들의 길이가 대략 11m 정도가 나오는데 바짝바짝 7대를 붙여놓은 그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본 건데 우회전을 하다가 첫 번째 횡단보도 지나고 두 번째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에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보행자가 나와서 그 보행자와 부딪힐 상황이 됐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세우고도 남을 정도의 거리였어요. 브레이크를 기가 막히게 밟으셨다면. 그런데 그 정도 거리에서 사람과 부딪혔으면 그 자리에서라도 멈췄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한 1.5m 정도를 쭉 밀려서 갔습니다. 자, 시속 10km가 되지 않는, 빨라야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10km가 안 됐을 텐데, 그 속도에서 차가 멈춘 거리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다행히 그 보행자분은 멀쩡하시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브레이크 부드럽게 밟게만 가르치죠. 자, 부드럽게 밟는 것은요, 차를 일단 어느 정도 잘 세우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다듬어 가셔도 늦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이크 나눠 밟는 법은요? 저 브레이크 나눠 밟는 거는요, 진짜 쓸데기 없는 방법입니다. 차와 도로의 그 한계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브레이크 쓸데없이 꾹꾹꾹 일정한 주기로 나눠 밟는 것은 진짜 필요 없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다가 내 차의 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더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그럴 때 그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조금씩 밟아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속도 조절을 위해서 밟는 거고, 일정한 주기, 일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꾹꾹꾹 밟고,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내 차가 가는 속도에 맞춰 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조절을 미세하게 해주는 거라면 몰라도 이렇게 동작 크게 밟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셨죠? 그거 브레이크 부드럽게 밟고 막 나눠 밟고 이거 잘못 가르치면은 사람 잡아요. 아시겠죠? 자, 운전을 시작하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시는 분들께서
브레이크를 잘 밟는 법을 먼저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얻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안전이죠. 그리고 단기간에 더 안전한 실력 상승입니다. 확실한. 그냥 주행을 하시더라도 앞차에 쫓기잖아요. 앞차에 쫓기게 되면, 앞에 위험 요소에 쫓기게 되면 사람은 시선 처리를 제대로 하기 힘들어지죠. 그런데 그런 위험 요소와 시공간적인 여유를 더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시선 처리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또 다른 판단을 하기가 더 수월해져요. 쫓기는 게 덜하기 때문에. 요거는 팩트입니다. 어느 정도 쫓기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할 때 훨씬 더 잘 돼요. 물론 쫓기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잘 되는 분들은요, 이건 이미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그리고 머릿속에 순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지, 중구난방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쫓기는 사람들은 뭔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점,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일단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라, 나눠 밟아라, 이런 식으로 이게 맞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그 말은요 믿고 걸러주세요. 차를 잘 세울 수 있는, 돌발 상황에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세울 수 있는 그 방법부터 먼저 배우신 다음에 하는 게 맞고, 이 순서가 바뀌거나 아니면 차를 잘 세우는 방법을 배제한 상태에서 부드럽게만 밟으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듣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발 믿어주세요. 이것만큼은 정말로 확실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횡단보도 지나고 두 번째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에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보행자가 나와서 그 보행자와 부딪힐 상황이 됐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세우고도 남을 정도의 거리였어요.